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죠.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2호를 정면 돌파하겠다며 지사직 사퇴를 미루고 나섰는데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뿐만이 아니고 이 능수능란한 이 답변,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이런 모습들, 상당히 뭔가 캥기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자,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8명인데 8명이 이재명 하나를 잡지 못하고 계속 허둥지둥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헛발질을 하거나, 또 8명이 제각각 단체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이재명 한 명에게 농락당하는, 자,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좀 성과를 낸 김도읍 의원처럼 대장동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는, 이재명에게 연결되는 지점을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도 간혹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재명 한 명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대다수 조간들 평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도 제 생각과 비슷해서 먼저 안철수 대표가 어제 국정감사를 어떻게 봤는지 그 감상 소감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그 평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해드리죠. 이재명의 감기 어린 개변이 현란했다. 악마적 재능이 조커를 능가한다. 조커. 이 악당이죠. 악당 중에 악당. 조커를 능가한다. 자, 이런 감상평을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감탄과 한탄이 절로 나왔다.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범죄 증거와 드러난 공범들 앞에서도 이재명은 본인의 복잡하고 불안한 내면의 감정과 광기 어린 궤변을 현란하게 구사했다. 그리고 광대지수로 국민의 판단력을 흔들어대며 악마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치밀한 범죄 설계자이자 최강 빌런인 고담시의 조커를 능가하는 모습에서 국민께서 절로 감탄하셨을 것이다. 비꼬는 거죠. 자, 고담시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그 배트맨에 나오는. 거기서 최강 빌런은 악당이죠. 최강 빌런인 조커, 최강의 악당인 조커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50억 뇌물 수수 빌미를 제공한 곽상도 전 의원이죠. 제1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수모를 겪으면서 제1야당의 무능과 부도덕함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다.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부터 답변하라, 이런 물귀신 작전으로 이재명 국감이 윤석열 국감으로 공격과 수비가 뒤바뀌는 역전극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면서도 불리한 것만 모르는 척하는 이재명, 준비 없이 호통치고 엇박지르면서 모든 걸 아는 척하는 야당 의원들의 대결이었다. 야권의 무력함에 국민의 절망 어린 한탄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자, 이런 평가를 들어도 별로 반박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원희룡 대선 후보는 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별명이 붙은 원희룡 대선 후보는 이것을 생중계하는,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보면서 또 유튜브에서 해설을 했죠. 해설을 한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국감에서 새치효로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언제까지 새치효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치효로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왜 저렇게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보좌진들이 써준 것 가지고 읽느라고 바쁘죠.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체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후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설문을 해본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에서 잘했다는 질문에 1%대 답변만 돌아왔다. 얼마 전 내 지지율과 같아. 원희룡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다고 보는 국민이 1%,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간치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겨레 일면 이옥재탕으로 끝난 대장동 국감, 국민의힘 한방 없이 무딘 공세만 펼쳤다. 자, 그리고 같은 진보 성향 언론 경향신문 공방에서 서로 공방만 하면서 한 발도 못 나간 이재명 국감. 자, 무기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했고 수비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야당은 대장동 의혹, 몸통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지목했지만은 이재명은 개발이 100% 한 수를 다 못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게이트 때문이다. 이런 기조로 맞섰다. 그리고 진보 성향 언론뿐이 아니고 한국일보도 딱 부러진 추궁도 해명도 없었다. 딱 부러진 추궁이 있었으면은 해명하는데 쩔쩔맸겠죠. 그런데 딱 부러진 추궁을 못하니 해명할 필요도 별로 없이 본인 이야기만 한 겁니다. 판넬 들고 본인 PR만 한 거죠. 그래서 맹탕이었다. 야당은 민간 수천억 이익은 배임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니 이재명은 그런 모든 지자체장이 다 배임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렸고 유동규가 척건 아니냐 척건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유동규에게 그렇게 청렴하라고 강조했는데 내가 배신감 느낀다. 국민의힘이 당군 일의 최대 게이트다. 그러니 이재명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공방만 벌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끝나고 나서 국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내가 나오길 잘했다. 국민의힘 이럴 줄 알았어 이 이야기죠. 어제 이 국감이 끝나고 끝나는 그 무렵에 김도읍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도읍 의원이 국감 출석 결정에 대해서 소회를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물으니까 이재명이 국정감사에 응한 것은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내가 부정하거나 곤란해서 답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당에서 말려는 국감에 응했다. 아직 안 부끄럽다. 자, 야당 의원들의 질문 수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다 일면 토업이 어제 그 국감 기사인데 주로 팩트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내가 대장동 설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낀다. 유동규에게 탓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은 돈 받은 자가 범인 아니냐. 지금 각 상도나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막 넘겨놓은 겁니다. 아니면은 화천대유, 김만배나 이렇게 본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당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지배한 자가 그분이다. 돈을 지배한 자가 그분이다. 이재명이 돈을 직접 받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변호사비 대납이나 아니면 화천대유에 권순일 대법관 고문으로 앉혀서 대신 돈 주게 하고 그런 것으로 돈을 지배한 것 아니냐. 이 개념을 들이댔습니다. 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부분은 대부분 실망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어제 지루한 내용이 계속되면서 TV를 시청한 국민들도 답답해했는데 지금 국민에게 남은 것은 어제 하나 있습니다. 조폭 박철민.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그전에도 있었는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의원이 조폭 출신 재소자 주장을 공개를 했죠. 박철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 논란이 일어나니 박철민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얼굴을 공개를 하고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말의 신빙성을 좀 높이려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헛발질이 하나 있었죠.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야당은 김용판 의원입니다. 이재명이 조폭돈 20억 받았다는 이 연루서를 제기를 했는데 여당은 돈다발 사진은 가짜다. 여기 돈다발 사진이 있죠. 이 돈다발 사진이 뭐냐면은 이 박철민 씨가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한 겁니다. 건네준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건네주면서 이 돈이 이재명에게 간 것이다. 내가 심부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돈다발 사진이 그 전에 2018년 11월에 이 박철민 씨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 자랑했다는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마치 이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에게 보낸 그 돈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 수감자의 이야기만 그대로 믿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진을 올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 여당 입장에서는 자, 저거 가짜 아니냐? 저 조폭이 재소자가 이야기하는 거 저거 가짜 아니냐? 봐라, 돈다발도 그 전에 올렸던 거 자기 돈 벌었다고 올린 그 돈다발을 마치 이재명에게 준 것처럼 올렸으니 이 허위 폭로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 빌미를 줘버린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이 돈에 무슨 명찰 붙은 것도 아니고 이 돈다발 사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좀 걸러내야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폭 연루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뭐 대선 후보직에서 정말 물러나야 되고 조폭으로부터 20억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경기도지사직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가짜 아니냐 하는 이 빌미를 준 것이 돈다발이죠. 자, 지금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간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장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따갑습니다. 따갑고 조폭 연루설까지 이제 제기가 되고 했으니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제는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죠. 뭐 조폭 연루 의혹이 나왔을 때 계속 뭐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그 웃음소리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분석이 한창입니다. 뭔가 들켜서 내는 웃음소리냐? 아니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는 웃음소리냐? 자, 그런 분석도 한창이고, 이재명 지사는 내일 국토위에서 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폭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 울산, 경남 합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구, 경북에서 토론회를 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책임당원이 몰려있는 영남에서 영남 대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좀 민감한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윤석열을 겨냥한 보수 계멸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그동안 토론에서도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에서 나왔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어제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합동 토론회에서 더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될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영남의 보수 지지세가 영남은 보수의 지지세가 높은 것이고 특히 책임당원 당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보수 계멸론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내일 어제도 그랬지만 내일 상당히 불이 붙을 것 같은데 먼저 토론에서 불거진 어제 뭐 크게 완전히 이것이 쟁점화됐다기보다는 어제 일단 예열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대구 경북 TK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겠죠. 이 세계일보 보시면은 MB 박근혜 구속 정치 보복 아니냐? 이 쟁점화가 됐다. 도덕성 리스크 설전. 도덕성 리스크는 뭐 별도 문제고 이 MB 박근혜 정치 보복 아니냐? 이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자천당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박영수 특검에 들어가서 탄핵 관련된 수사를 했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청장을 했는데 중앙지검장 시절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하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치보복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좀 케미를 맞추고 있다고 언론에서 그 분석하는 원희룡 후보가 꺼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 정치보복이라는 게 윤석열 개인의 정치보복이라는 뭐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민주당 정권의 정치보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잡듯이 내가 수사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어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서 빠진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다가 기소된 것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으로 공천에 반영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쓴 것이다. 그래서 기소됐다. 그러니 이 공천에 관여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자금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위한 기소됐다. 이렇게 또 좀 강론 부분에서 부딪혔는데 내일은 상당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충돌을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은 홍준표, 원희룡 보수 텃밭에서 박근혜 수사 협공. 윤석열은 정치보복 아니다. 자, 이 문제가 내일 불거질 것이라고 이렇게 한겨레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겨레가 초점을 맞추는 저희는 좀 내부의 첨예한 갈등 이런 징후를 포착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을 좀 조장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죠. 이 홍준표는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원희룡은 MB 박근혜 수사 원칙대로 했는가? 윤석열은 이잡듯이 해석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 공방 내일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일전에 8강일 때, 국민의힘 후보 8강일 때 한 사람, 최재형 빼놓고 7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공방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4강 4명이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던 인물이죠. 윤석열은 뭐 다 아시다시피 수사, 그러니 사법적으로 탄핵을 하는데 기여를 일조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정치적으로 탄핵을 주도를 했죠. 국회의결이나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원희룡은 그때 동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으로 유승민과 같이 갔죠. 그리고 홍준표는 당시 경남지사에서 좀 장외에 있었습니다. 원희룡도 제주지사로서 당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홍준표는 그때는 경남지사로서 장외에 있었지만 나중에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고 또 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 선고 직전에 출당을 시켰습니다. 당시 당 대표를 하면서 출당을 시킨 인물이 또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전부 자유롭지 못한데 자 지금 이 네 사람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윤석열은 원칙대로 수사를 한 것이다. 직분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유승민은 탄핵 주도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이 다시 와도 탄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준석도 같은 입장이죠. 유승민 키죠. 그리고 원희룡은 좀 후회를 하는 그런 글을 SNS에 남긴 적이 있죠. 장치 탄핵이 좀 섣부르겠다. 후회를 하는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는 탄핵은 내 책임 아니야. 나는 그때 경남지사에서 그러니까 모로세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 대구에서 그 탄핵 책임론, 대구 경북에서 탄핵 책임론을 그 열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초전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이 경선 국면에서 지금 띄엄띄엄 나오는데 한 번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각 후보들의 다 연루가 되어 있으니 자유롭지 않으니까 박근혜 탄핵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했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열띤 공방이 이 박근혜의 고향 대구에서 한번 벌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야지 국민들이 판단을 하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일 한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